안녕하세요. 강대표가 간다. 강대표와 부동산 이야기. 오늘 저 강대표 여러분께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매수 방법, 그 돈이, 금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매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도대체 자본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10%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임대차, 전세, 월세 계약할 때 10%만 있으면 되거든요. 10%가 있고 나머지 잔금 때 넘어가죠. 중도금이 없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신데요. 계약금은, 중도금은, 잔금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도대체 자본이 어느 정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 계약금은 통상적으로요, 다들 알고 계세요.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10%죠? 10%는 다 알고 계세요. 자, 하지만, 물론 계약금 10%만 있어도 가능한 집도 있어요. 하지만 매매 대금의 40%에서 50%가 있어야 필요로 한 매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있죠. A라는 아파트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요. 소유주가 살고 있고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주담대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이 제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중도금이 40%에서 50%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요,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매수할 때 계약금 10%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1억.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담보대출이 그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4억에서 5억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매 계약은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잔금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잔금이 4월 1일이에요. 그럼 중도금은 중간에 하는 날짜 2월 25일 정도가 되겠죠. 중도금, 중간에 하는 돈 2월 25일 정도의 중도금을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금이 필요 없는 아파트, 주택도 있어요. 매수할 때 물론 주인이 거주하고 있죠. 주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주담대, 근저당이 많죠. 가압류, 압류. 그게 뭡니까? 압류는 제가 어디서 돈을 빌리거나 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거기서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래서 중도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 집에 대해서 담보에 뭐가 잡혀 있거나 압류, 가압류가 잡혀 있을 경우에 중도금이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매매 계약을 한 건 했습니다. 10억의 매매가 되었고요. 근저당권, 주택담보대출이 3건 있었는데 3건을 합치니 원금이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많죠? 계약할 때 1억이 들어가서 계약서를 썼어요. 하지만 매수하신 분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야. 자, 8억이 근저당이 있어요. 플러스 1억이면 9억이죠. 90%가 넘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매수자가 좀 불안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1억 중에 8천만 원을 상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도자에게. 그럼 매도자가 8천만 원을 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고요. 금융거래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받거나 대출 원리금, 납입 영수증 같은 거를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제가 받아서 캡처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서 끝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10억 근저당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많죠. 꽉 찼죠. 100%죠. 100%. 10억 매매 가격인데 10억 근저당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억짜리 집 9억이 근저당이 있어.
너도 나도 못 믿어. 이럴 경우에 또 대책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에스크로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다. 목적은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주목적입니다. 거래 안전에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예치 대상이겠죠.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해야 한다. 제가 이 중개사 시험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가 권고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예치 명의자는 또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라고 제가 외웠어요. 시험 볼 때.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이게 또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예치 명의자는요, 공제사업 하시는 분. 협회죠. 부동산 협회, 공제사업자. 은행이죠. 보험회사. 채신간서까지는 괜찮아요. 전문회사? 무슨 전문회사?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관련 서류에 관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를 뜻합니다. 그럼 이 돈을 또 어디다 맡겨야 되겠죠? 예치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예치 기간은 저 강 대표 어떻게 외웠냐면요. 공금신이라고 외웠습니다. 공금신 등. 뭘까요? 예치 기간, 돈을 맡길 수 있는 곳. 공제 사업을 하는 기관. 부동산 협회겠죠.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공금신이죠. 마지막 신탁회사, 신탁업자에 맡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예치를 했는데 사전 수령도 가능하겠죠. 어떤 사전 수령 방법이 있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매도인, 임대인은요,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예치된 금액을 못 찾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해지될 때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을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계약금 등 예치 명의자가 있겠죠. 계약금 등에 이제 예치하신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주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에스크로 제도라는 거는 아직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또 무엇일까? 너도 나도 못 믿어. 제3자에게 일정 조건에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문서를 뜻하는데요. 이 아메리카죠. 미국에서는요, 주정부가 철저하게 진짜 관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산업을 경쟁력 있게 하려고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법제화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에스크로 제도란 게 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란 거, 실제에서는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10억짜리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소유주가 거주 않아요. 그 집을 매매를 하는데 전세로 누가 살고 있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금액이 40% 이상이에요. 이럴 경우에도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간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후반기부터 21년도까지 상기차게 올라왔죠. 금액이 막 올라갈 때는요, 중도금을 꼭 냈었어요. 많이 냈죠. 왜? 중도금을 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계약 해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계약서를 써요. 10%를 줬어요. 바로 중도금, 조금이죠.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중도금을 겨는 때도 많았습니다. 올라가는 추세 때
중도금을 겨울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계약금만 내렸을 경우에는 배액 배상을 하거나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결론 얘기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계약금 10%, 중도금 30%에서 40%, 잔금 50%에서 60% 이렇게 여러분 되고요. 담보대출이 있거나 가압류, 압류, 임차권 등이 월세 보증금 모두 포함을 시킵니다. 중도금에. 최근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동산에서 근저당이 있어도 중도금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 손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중개사님들 다시 한번 중개사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에요. 7억이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7억이 어디가 있죠? 이 7억이 매도자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죠, 벌써. 7억을 사용했죠. 어디 가서 썼고, 어디 뭐를 사고, 7억을 썼어요. 그 집에 대해서 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주머니에? 매도자 주머니에. 계약서를 쓰죠. 썼습니다. 1억. 그럼 벌써 80%, 8억이 됐죠. 1억도 누가 가져가요? 소유주가 가져갔죠. 여기서 어떤 중개사님들이 3억을 중도금을 요구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억이 되잖아요. 매매는 10억, 중도금까지 11억? 그럼 잔금 때 소유주한테, 매도자한테 1억을 돌려받습니까? 이런 공인중개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알아서 그러는지, 매도자 편을 들어서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중개사님이 있으면 계약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말이 됩니까? 어디 그 매매 가격의 40%, 50%만 중도금이 넘어가면 될 경우를 중도금을 근저당이 많은데 또 내라? 상관없다? 근저당하고는 중도금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 제 영상을 보시면 그러지 마시고 다시 시험 보세요. 그럼 정확히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얘기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저희 프루지오 아파트,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는요, 40%, 50%까지는 중도금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40%, 50%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또 물론,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협의해서 중도금 없이 계약할 수도 있어요. 상호 협의하면 모든 게 가능한 일이에요. 중도금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통상적으로는 40%에서 50%까지 넘어가야 된다. 중도금까지. 프루지오, 영등포 프루지오는 40%에서 50%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렸고요. 많은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강대표가 간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가택에 좋은 일들만 많으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대표가 간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